자,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내용은 두 점 사이 거리라는 내용인데, 이런 짓을 왜 하냐 하면, 우리는 결국 요 좌표평면상에서 x축과 평행한 선분, 그리고 y축과 평행한 선분에 대해 x축과 평행한 선분에서는 x 사이 거리, x좌표 사이 거리, 그리고 y축과 평행한 선분을 이용하여 y좌표 사이 거리만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대각선 형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x축과 평행한 선분과 y축과 평행한 선분을 이용하여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고, 기본적으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제 해석하기 전에 좌표평면상에 있는 모든 거리는 x좌표 사이 거리, 그리고 y좌표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는 건데, x좌표와 x좌표 사이 거리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서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y좌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가로 길이가 얘기하는 건 큰 수 x2에서 x1을 뺀 값, 그쵸? y좌표 사이 거리는 마찬가지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결국 우리의 목적은 여기 나타나 있는 L이라는 놈인데, 어쨌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이기 때문에 L이라는 놈의 제곱은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시킴으로써 L의 길이를 찾게 되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구한 건 L이 아니라 L 제곱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 L이라는 놈의 길이 자체는 우리가 방금 구했던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지점으로부터 어떤 지점까지의 거리와 또 다른 지점까지의 거리, 예를 들면 A라는 점으로부터 P라는 점까지의 거리와 P로부터 B라는 놈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를 이용하여, 같다라고 할 때 요식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다면 당연히 AP 제곱의 길이와 BP 제곱의 길이는 같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루트라는 놈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제곱인 상태에서 같다라고 해도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거리 자체는 루트가 달린 상태임을 인식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곱을 한 상태에서 어떤 거리에 대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옆에 나오는 여기 중선 정리라는 놈이 있는데, 이 친구는 매우 중요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자주 나옵니다. 사실은 자주 나오는데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까먹을 때쯤 한번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얘기할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와 내분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뭐 문자로 나와 있어서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요 AB의 길이를 A, AC의 길이를 B,
그리고 AM의 길이를 뭐 M 정도라고 하고, 다른 색으로 해줄게. M 정도라고 하고, MC의 길이를 C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2배 M제곱 플러스 C제곱이랑 서로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물론 이 C는 왼쪽에 있는 변과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같아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되냐 하면, 평행사변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얘기는, 자 뒤에서 우리가 내분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평행사변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은 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성질이거든요. 그쵸? 그랬더니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뭐가 나오니? 중선이 하나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서 또 얘들아 A, B, 그쵸? 그리고 가운데가 M, C 요런 상태가 될 테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 곱하기 M제곱 플러스 C제곱이 성립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중선에 대한 내용, 중선이 뭐였죠? 혹시 중선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으로부터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에 연결한 선, 얘를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중선은 사실 뭐랑 제일 관련이 깊냐면 무게중심과 관련이 깊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울 때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입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나오면 자동으로 우리 중선이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배울 때 요 중선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일단 중선 정리부터 떠올려 주시면 문제풀이가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분점과 무게중심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좀 할 건데,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기로 했어요. 근데 n 플러스 n분의 mx2 nx1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하지 말고, 일단 우리 이렇게 약속했어. 어떻게 했냐면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이라고 먼저 적어 주시고, 그리고 x2, x1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분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이라고 먼저 적어 주시면 되는데, 내분점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선분 또는 점의 순서, 그리고 내분하고 있는 내분 B의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A, B의 예를 들어 2대3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되냐 하면, 그 점이 어디 있든 간에 A, B라는 선분이 있고 내부에 점이 하나, P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요때 A, P와 P, B의 길이의 B가 2대3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보는 방법은 내분점 P라는 게 있을 때, 잘 봐. A에서 시작해서 P를 거쳐 P에서 B로 돌아올 건데, 이때의 B가 2대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요 연결에서 AP의 길이와 그리고 BP의 길이가 서로 2대3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자, 누가 더 짧아요? AP가 더 짧죠. 그래서 왜냐면 아까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점을 찍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 내부에 점 P가 하나 있는데 이 점 P가 하나 있는데 얘가 A에 좀 가까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B에 좀 가까이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A P의 길이가 B P의 길이보다 조금 짧은 상태니까 이 P라는 점은 A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상태인 거고 얘가 2, 얘가 3의 B를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빠져 있지만 우리는 외분점이라는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내분점을 이용해서 모든 걸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학 공부를 해왔을 때 느꼈겠지만 정의나 아니면 정석적인 방법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 드릴 테니 반드시 기억하시고 외분점이라는 얘기를 좀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AB라는 놈의 선분 AB의 똑같이 가볼게. 3대 2 외분점 Q라는 놈을 한번 찾아볼 건데 아까 우리 내분점이라는 건 선분 AB 안쪽에 달려있는 걸 내분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외분점이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선분 AB 바깥쪽에 존재하는 어떤 점일 거라고. 이게 보통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선분 AB의 연장선에 있는 어떤 점 Q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외분점이라는 얘기는 자,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A에서 시작하여 Q를 거쳐 Q에서 B로 돌아올 건데, 그쵸? 그러다 보니 AQ의 길이와 BQ의 길이가 3대 2의 B를 이루고 있는 거고. 자, Q라는 점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Q라는 점은 여러분 선분 AB 바깥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바깥쪽이라는 게 요 오른쪽 바깥쪽도 존재하지만 왼쪽 바깥쪽도 존재하는 상황이거든. 조금만 당길게요. 그럼 Q가 보세요. 여기에 있으면 AQ의 길이와 BQ의 길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정확한 B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누가 더 길어지게 되니 AQ가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Q가 이쪽에 있으면 요만큼이 AQ, 요만큼이 BQ가 되는 상황인 거잖니. 근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누가 좀 더 길게, AQ가 좀 더 길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 그치? 그래서 Q가 어디 있어야 돼요? 요쪽에 있어주면 되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자, AQ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고 AQ를 이렇게 해서 얘가 3대 BQ의 길이가 2입니다 라고 보면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길이가 3이랑 2랑 빠진 상태니까 1이구나. 우리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이 빠졌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조금 더 힘들어진 게, 이걸 안 배우면 좀 더 힘들어지는 게, 이걸 내분점만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쵸? 결국 지금 이 얘기는 AQ에 그쵸? 1대2 내분점 B라는 놈을 찾게 되는 건데, 그래도 관계는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얘가 1이고요. 얘가 3이라고 합시다. 맞죠? 그러면 얘가 X라고 하면 목표가 이 친구인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수식을 쓸 때 수식 내에 문자가 포함되는 것보다는 등식에 대한 결과가 문자로 나타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은 굳이 1과 X를 가지고 1대2 내분점의 결과가 3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외분점이라는 내용을 배웠으니 AB, 그쵸? 선분 AB의 외분점인데 몇 대 몇? 3대2, 그쵸? 3대2 외분점 Q의 위치가, 즉
1과 3 숫자로 이루어진 수로 이루어진 이 계산 결과가 x입니다 라고 보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외분점 구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분점 구하는 방법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쓰면 돼요. 대신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하면 a, b에 m 대 n 외분점 q라고 하면 이 q라는 놈의 좌표는 우리 내분점은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이라고 적고 시작하기로 했지. 외분점은요 빼기입니다. 그래서 내분점은 더하기 외분점은 빼기 m과 n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굳이 공식을 억지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마찬가지로 x2, x1, y2, y1이라고 바꿔서 앞뒤를 바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뒤라는 건 얘가 뒤에 나오는 x좌표와 y좌표라는 얘기고요. 철저하게 우리는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중점 찾기예요. 자, A X 선생님은 요렇게 적는 걸 좋아해요. A의 X좌표, Y의 A좌표 그랬잖아요. 그쵸? B XB YB 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점이 있는데 A와 B의 중점을 찾아보자 라고 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A라는 점은 여기, B라는 점은 여기에 있고, 중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 가운데에 있는 요 점 M을 얘기하는 거겠지. 중점은 보통 M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점이니까 길이가 같아질 거고, 이 M이라는 점은 무슨 점이다? 1대1 내분점이다 예요. 1대1 내분점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라고 해주시고, X좌표들을 각각 순서를 좀 바꿔서 XB, XA, Y좌표도 YB, YA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 잘 보시면 여기 XB든 XA든 둘 다 일씩 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다 해도 별로 관계는 없는 상태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굳이 1대1 내분점이다 라고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하면 X좌표의 합을 2로 나눴습니다 라고 보는 게 편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Y좌표의 합을 2로 나눴습니다 라고 보는 게 편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점은 X좌표의 합을 2로 나눈 값, 그리고 Y좌표의 합을 2로 나눈 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얘기할 얘기는 이제 위에서 나온 것처럼 무게중심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책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교과서 및 유형서, 개념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문자로 많이 적혀 있으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 자, 삼각형에 A, B, C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XA, YA, 얘가 XB, YB, 얘가 XC, YC라는 점이 있고, 자, 앞에서 선생님이 무게중심이라는 내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뭐였어요? 중선의 교점이라고. 중선의 교점. 그럼 요 중선에,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심에
중점이겠지, 그치? 중점 M에 연결한 선이고 무게중심은 바로 요 선 위에. 왜? 중선의 교점이니까, 그치? 중선의 교점이니까 여기 존재할 텐데, 여러분 무게중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여기 나오네요, 그쵸? 2대 1입니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BC의 중점 M 찾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A와 M을 연결한 선에 몇 대 몇, 2대 1 내분점입니다 라는 얘기로 우리는 흘러갈 거예요. AM의 2대 1 내분점 찾기로 들어가실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BC의 중점 한번 찾아볼게요. BC의 중점 M이라는 놈은 2분의 XB 플러스 XC인 거고 2분의 YB 플러스 YC입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더한 다음 각각 2로 나눠준 게 중점 찾기였잖아요. 자, 그 다음 AM의 2대1 내분점 찾기니까 2대1 내분점이니까 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그쵸? 콤마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그 다음 A의 X좌표가 어디로? A의 X좌표가 여기로, M의 X좌표는 여기로, 이렇게 크로스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럼 자, M의 X좌표 여기 있네요. 그럼 2를 곱할 거니까 2분의 X B 플러스 XC에다가 2를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A의 X좌표에 1을 곱할 거니까 XA 이렇게 되겠죠. 그럼 Y좌표도 마찬가지로 2분의에다가 2를 곱할 거니까 YB YC 됐나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은 일반적으로 G라고 표현을 하고, 잘 보시면 자, 분모 얼마죠? 3이에요, 그쵸? 분모 3이에요. 분자는 X좌표들의 합입니다, 그쵸? 분모 3이고 분자는 Y좌표들의 합이라고, 그치? 결국 우리는 G라는 놈을 찾기 위해서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을 얼마로? 3으로 나눠준 좌표입니다로 조금 빠르게 치고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암기는 하셔야 되지만 이 공식만으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BC라는 좌표를 주지 않을 때가 있어. A라는 좌표만 주고 BC의 좌표를 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리고 나서 뭘 주냐 하면 이 중점의 좌표를 줄 때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요 AM을 연결한 선분의 2대 1 내분점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요 무게중심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옆에 나오는 내용인데, 옆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중간중간에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문자가 너무 많죠?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삼각형은 A, B, C 삼각형에서 이 A, B를 똑같은 비율로 몇 대 몇이든 관계없어요. M 대 N 똑같은 비율로, M 대 N 실제 길이가 M이랑 N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M 대 N 똑같은 비율로 나눠 놓은 지점이 존재할 거라고. A, B의 M 대 N 내분점, B, C의 M 대 N 내분점, C, A의 M 대 N 내분점을 연결한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찍으면 원래 삼각형, 원래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동일합니다.
항상이요. 알겠죠? 그럼 이게 중점도 1대1 내분점이었기 때문에 중점 연결하여 무게중심을 찍든 1대2 내분점을 이용하여 무게중심을 찍든 삼각형의 각 변에 똑같은 비로 이루어진 점들을 찍어서 만든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찍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뭐와 함께 생각하자고 했다? 우리 1차 함수 표준형으로 생각하자고 했다. 자, 언제나 우리가 2차 함수가 기준이 될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표준형이라는 놈을 이제 처음 만날 때 2차 함수에서 시작이 될 텐데 1차 함수는 기본형이라고 하면서 y는 ax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쵸? 그럼 얘를 이제 기본형이라고 부를 건데 기본형의 가장 큰 특징은 0,0을 기준으로 한다예요. 다만 1차 함수는 원래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좌표평면상에 이제 y는 ax라는 직선이 있을 때요, 여러분. y는 ax라는 직선이 있을 때 요 친구를 잘 봐요.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요만큼 평행이동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이거 아래로도, 자 여기 있죠? 아래로도 이렇게 평행이동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선생님은 분명 오른쪽으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지만 이 친구가 일치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쵸? 아, 그러면 우리 사실 X축에 대한 평행이동보다는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좀 더 쉽거든. 그치? 그래서 굳이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냥 Y축에 대한 평행이동만 해주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Y는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어떤 식을 볼 때 X는 미지수지만 A는 개수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기울기가 A고 Y 절편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면서 기울기도 문자 변하고 Y 절편도 변하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그런데 우린 이 친구를 A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까? 아니 원래 제곱이 아니지만 그냥 모양만 한번 보라고. 이렇게 써보니까 뭐랑 비슷하게 생겼니? 2차 함수 표준형과 매우 흡사하지. 아니 그냥 표준형 그 자체지. 그러면 이건 제곱을 했으니까 2차 함수 표준형이지 원래 형태는 이거였잖아. 그치? 갑자기 제곱이 왜 나왔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모양을 좀 보여주려고 잠깐 적은 거고 원래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원래는 여기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그럼 얘는 1차 함수 표준형이구나 라고도 불러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 이 표준형이라는 놈은 뭐 한 거예요?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요. 그쵸? 누구를 우리가 위에서 봤던 기본형을. 근데 기준이 뭐다? 0,0이다 1차 함수에서는 뭐 0,0을 꼭지점이나 어떤 대표점으로 가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쵸? 0,0을 지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0,0을 지나게 되지.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건 A가 변함으로써, 기울기가 변함으로써
그래프가 좀 바뀐다 하더라도 0,0을 지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게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축을 따라 얼마만큼? 1만큼, y축을 따라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니? 얘는 1,3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줄 수 있다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울기도 바뀌고 y절편도 바뀌고 난리가 나는 것보다는 1,3은 반드시 지나면서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1,3은 반드시 지나면서 기울기만 바뀌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기울기만 변해도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직선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1,3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라고 부르고요.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해석합시다. 1,3에서 기울기가 바뀌니까 이렇게 돌지, 그치?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하면서 이 직선이 이렇게 도는 상태라고, 그죠? 그래서 회전한다라고 받아들입시다. 알겠죠? 1,3에서 회전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부터 이 표준형이라는 놈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 지금처럼 1,3을 지난다라고 하는 지나는 점. 두 번째, 기울기가 필요하다고. 다시 직선을 결정짓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이 지나는 점은 1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마치 2차 함수에 꼭지점 써주던 거랑 완전히 동일하게, 다만 차수만 1인 상태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물론 한 점과 기울기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쵸? 그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 때인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지나는 점 2개를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과 5,9를 지나는 이라고 할 거라고. 직선. 됐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기울기 구할 줄 아시죠?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A라고 표현을 하는데 x 빼기 x분의 y 빼기 y죠. 그럼 얼마예요? 3분의 6이면서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 지나는 점이 뭐죠? 이거나 별로 관계없죠. 어쨌든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점을 지나도록 또는 요 점을 지나도록 해보시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y는 기울기가 2면서 평소에 얘기를 할 때, 평소에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성분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스스로 좀 되뇌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x 빼기 무슨 뜻? x의 좌표 2를 지나고 플러스 3 무슨 뜻? y 좌표 3을 지난다. 즉, 요 직선은 기울기가 2면서 몇 콤마 몇을? 2,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표현 가능해진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하나 배울 건데, 그게 뭐냐면 절편식이라는 친구예요. 절편식은 여기 나오는 친구인데요. 요 친구. 자, 뭐냐면 예를 들어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라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겠죠. 그쵸? 상수를 저쪽으로 넘겨. 요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상수를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근데 애초에 이게 등식인데 내 맘대로 이걸 1로 바꾸면 안 되는 거겠지. 그럼 등식에서 나타나는 성질 중 하나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된다. 그치? 그럼 얘가 이제 1이 되려면 여기도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을 좀 곱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나타나는 식이 뭐냐면 3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입니다 라는 식이에요. 이 절편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수가 1이어야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 x절편 어떻게 구하죠? y에 0 대입하면서 구하죠. y절편은 어떻게 구하죠? x에 0 대입하면서 구하죠. 그쵸? 그럼 보세요. x절편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y에 0을 대입하여 얘를 없애줄 거라고. 그랬더니 나오는 x값이 3이죠. 그쵸? 그쵸? 그 3이 분모에 있는 3과 동일한 거 보이세요? 그래서 요 식을 보면 우리는 x절편이 얼마구나? 3이구나 라고 바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 두 번째, y절편을 구하기 위해 x에다 0을 대입해 보니까 y가 얼마예요? 2, 즉 분모가 이게 한쪽이 1이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 분모에 있는 2와 동일한 상태거든. 그래서 y절편이 2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모에 달려있는 값이 절편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도 있겠죠. 2분의 3 x 플러스 5분의 4 y는 1입니다가 존재한다고. 절편식을 볼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한쪽을 1로 만드는 것, 상수를 1로 만드는 것이고, 이 친구 지금 분모에 2가 달려있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식을 적을 때 여기에 x, y라고 적을 수 있다는 소리는 x의 개수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그쵸? 그 역수가 절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x의 개수가 2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분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x의 개수는 2분의 3이죠 여러분. y 개수는 5분의 4죠. 그거에 뭐가? 역수가 x절편, y절편인 거라고. 그래서 x절편은 3분의 2인 거고 y절편은 4분의 5입니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직선의 위치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원의 형태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교점이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어떤 도형의 방정식과 또 다른 도형의 방정식을 연립시키면서 구한다거든. 그쵸? 그럼 연립시켰을 때 나오는 좌표가 교점의 x 좌표든 y 좌표든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 과정에서 잘 봐요.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어떤 직선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을 쌤이 연립을 시켜 볼게요. 자, 3이라고 합시다. 연립을 시켜 볼게요. 그쵸? 연립시키면 우리가 가감법을 이용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한쪽을 날려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3이든 2든 곱해주셔야 된다고. 그쵸? 그럼 결국 이 식을 이제 쭉 나열했으면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3x 2y 플러스 1 빼기 3, 이거 색깔 좀 바꿉시다. 빼기 3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 x는 사라질 거고 3, 4, 5y 그쵸? 마이너스 5는 0 됐나요? 그럼 y는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쵸? 그럼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이게 교점의 좌표거든. 자, 근데 요 교점은 잘
잘 들어봐. 요 교점은 원래 요 식에 대입하면 얼마죠? 성립이니까 0이죠. 요 식에 대입해도 0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 3x-2y 플러스 1과 x 플러스 y 플러스 3에다가 대입하면 둘 다 0이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개수가 얼마든 간에 별로 관계없이 항상 그 결과는 0으로 나타나겠지. 다시 x좌표, y좌표, 즉 두 직선의 교점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 즉 0,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 0이 되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얼마를 곱하든 간에 관계없이 0이 되는 값일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3을 곱한 이유는 x든 y든 둘 중 하나를 없애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근데 x, y가 없어지지 둘 중 하나가 소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 k가 얼마든 간에 관계없거든. 그러면 잘 들어봐. 1차식과 1차식에 대한 계산이잖니. 그럼 이 k가 얼마든 간에 관계없이 요 식은 몇 차식이 나오겠니? 1차식의 형태로 나온다고. 근데 k가 뭐든 관계없이 0을 성립시켜주는 값이므로 이렇게 나타난 1차식, 즉 직선은 k랑 아무 관계없이, k가 뭐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1을 성립시키는 거고, 요렇게 나온 직선을 보고 우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좋냐 하면 도형 플러스 k 도형은 0의 형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뒤쪽에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놈에 대한 형태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써먹을 거거든. 이때 이 형태가 마침 1차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도형 직선 플러스 k 직선이라는 놈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형태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입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친구가 직선이다 보니 1차식, 마침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직선이다 보니 1차식. 그래서 두 도형, 어떤 도형?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결과 1차식일 테니 직선,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 내용은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 일단 기억을 반드시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원래 해야 되는 방법은 우리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점이 있는데 두 도형, 점과 직선 사이에 나타나는 요 수직거리, 거리라고 하면 항상 수직거리여야 돼요, 여러분. 요 수직거리에 대하여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거든. 원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요 직선과 뭐한 수직한, 그리고 또 뭘 지나는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그리셔야 돼요. 자, 직선과 수직하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식 세우기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두 직선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생기겠죠. 우리 두 직선의 교점 찾기예요. 두 직선의 교점
고점 찾기예요. 됐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결국 목적은 우리 이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두 점이 생긴 거라고. 우리 직선과 직선의 교점이 생겼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찾기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찾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공식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히 공식을 암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공식으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다시 공식 넣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시간적으로도 손해고요. 과정을 알고 계시고 필요에 의해서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과정을, 요런 일련의 과정을 문자화 시켜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는 거고, 요런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혹시 조금 더 이해가 안 되거나 추가적인 상황은 선생님이 본 수업에서 더 알려드릴 테니 일단 전체적인 개념 복습을 꼭 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